요즘처럼 이불 밖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앱이 있었으니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흑수저 출신 창업가 김봉진이 만든 앱으로 국내 배달앱 중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스갯소리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인기죠.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처음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련을 노력으로 극복하고 남다른 생각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한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한 꿈을 쫓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청년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꾸준하게 걸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능력을 쌓고 결국 세상의 인정을 받은 자신의 경험처럼 말이죠.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로 불리는 김봉진 대표는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오랜 꿈인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여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대학 졸업 후 이케아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가구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강남의 수제 가구점을 차렸습니다. 디자인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김봉진은 사업이 당연하게 성공할 줄 알았지만 멋진 디자인의 가구를 마치 갤러리처럼 구경만 할 뿐 높은 가격으로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그는 자신감만 가지고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딸에게 가난을 줄 수 있다는 무서움을 느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렵사이 네이버에 취직하여 직장인으로 돌아가 낮에는 디자이너,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으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창업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강심장이라고 할까요? 무모하다고 해야 될까요? 빚을 채 갚기도 전인 2010년 UX 컨설팅 에이전시 플러스X를 공동 창업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표를 제출하고 국민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앱 시장이 활성화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가지 앱을 만들었던 김봉진 대표는 주변 친형과 지인들을 모아 음식 배달 플랫폼 개발에 집중합니다. 막상 시작은 했는데 이전에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로 사무실조차 구할 수 없어 주중에는 각자의 집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만 답심리 카페에 모여 회의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년 6월 배달의 민족을 출시하게 되죠. 배민 출시 초기 많은 음식점의 정보로 앱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전단지를 모아 일일이 스캔하고 앱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와,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겠네요. 아무튼 대표가 직접 발로 뛰며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 버려진 전단지를 무더기로 받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휴지통을 뒤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6개월간 5만 개의 음식점 정보를 수집할 정도로 치열했던 그의 노력은 배민의 존재감을 단숨에 부각시키고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투자자가 나타나며 2011년 우아한 형제들을 설립해 배민의 시대가 온 것이죠. 김봉진 대표는 디자인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초창기부터 매력적이고 위트 넘치는 B급 감성 마케팅과 색상, 글씨체, 캐릭터의 디자인을 통해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등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한껏 뽐내며 인기몰이를 하게 되죠. 이에 힘입어 2014년부터 라이벌 기업인 요기요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시장 1위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고 2018년에는 기업 가치를 약 3조 원으로 성장시키며 6번째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2015년에도 김봉진 대표의 과감한 결정으로 배달의 민족이 또 한 번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배민은 음식 주문 시 음식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였지만 사용자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 깨닫게 그는 음식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과감하게 수수료 0%라는 초강수를 두죠. 상상치 못한 초강수에 일각에서는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선택한 배민으로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입점하는 음식점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 주문수 역시 급증하게 되어 창업 이후 줄곧 적자했던 회사가 2016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어려운 시기에도 위험을 무릅쓴 공격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걸 보니 강심장이 맞나 봅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폭풍 성장 배경에는 배민뿐만 아니라 독특한 경영 스타일도 한몫했다 하는데요. 바로 규율이라는 겁니다. 김봉진 대표가 수많은 기업가들의 경영 철학을 공부한 결과 규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지는 창의성, 자율도 중요하지만 규율을 갖고 성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김봉진 대표는 규율에 대해 고민하였고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어찌 보면 빡빡해 보이지만 맞는 말이긴 하네요. 막힘없이 승승장구하는 김봉진 대표는 어느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만한 게 없다 라는 다산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100억 원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고 지난 실패와 여러 어려움을 뚫고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함을 품게 되어 결심했다고 하는데 실로 엄청난 결정! 저라면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 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